여러분, 신냉전 공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서방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꽉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러시아를 국제결제망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그래? 그러면 달러 베이스의 국제결제망에서 내가 퇴출이 됐으니까 나는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제망을 구축할 거야 하고 실제로 구축해 왔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에다 파는 가스, 또 전 세계에다가 파는 원자재에 대한 모든 것 루블화로 결제하라 이거예요. 루블화로 결제하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그리고 루블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CIS라는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국가들 있지요. 여기에다가 러시아를 동조하는 많은 국가들까지 이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확실하게 신냉전은 오게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중국의 관심이 지금 지대한데 중국은 어떤 식이든 루블화를 중심으로 한 루블화 베이스의 결제망을 들어가든 아니면 위안화 중심의 결제망을 구축을 하든 이 두 강대국이 협력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전 세계는 신냉전이 오고요. 그에 따르는 블록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출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수출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출이라는 것, 또 블록화라는 것, 탈세계화라는 것 이것은요. 대한민국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인데 이미 전 세계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탈세계화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탈세계화가 신냉전화까지 간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율입니다. 42.04%예요. 42.04%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듯 보이지만 전체 지표를 놓고 보면 말입니다. 줄어들어요. 2008년 금융위기 51.158% 이후로 지금 상품 무역에 대한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이라는 거, 개방경제라는 거, 그리고 세계화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가 성장을 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이게 블록화가 점점 탈세계화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이 EU로부터 탈퇴를 하는 블랙시트 있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국우선주의, 트럼프주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요 결국 보호무역주의거든요.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내 나라 먼저란 뜻이에요. 내 나라 먼저. 내 나라 먼저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고 있었던 것, 여기에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신냉전의 어떤 공포까지도 커지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 돼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수출이 지난 12월부터 마이너스잖아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에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억지 흑자예요. 에너지 수입을 줄여서 흑자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8세계화에 이어서 신냉전까지 어떤 구도로 가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수출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서방,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어떤 세력, 이 세력이 결국은요 세계 블록화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 거고요. 이 심각한 세계 블록화가 신냉전의 어떤 공포로 커지면서 대한민국 수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일단 수출에 대한 것, 안 그래도 적자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 요소수 대란 우리 겪었잖아요. 그런 요소수 대란 같은 게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수시로.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땅덩어리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원자재 보유국들인데 그런 보유국들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원자재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같이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에게는요 엄청난 치명타가 생길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거기에 대한 블록화가 되는 것, 이것은요 결국 대한민국에게는 큰 시련이다.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게는요 언제든 동시다발적인 충격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소수 대란 때도 봤듯이 아마 그런 대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세계 질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건요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작은 위기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꿈틀거리던 위기가 더 커져서 큰 위기로 발전하거든요. 지금이 작은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 꿈틀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위험도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